좋아요, 구독. 자, 우선은요, 이 마인즈 그라운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은 다소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하는 업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인즈 그라운드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그리고 컨벤션, 엑시비션 이 네 가지를 약자로 해서 이루어진 산업 분야이고요. 우리 회사는 이제 전시회, 박람회, 포럼, 각종 이제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도 하고 더 나아가서 대행을 받는 그런 형식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기관 행사를 대행하고 또 직접 행사를 만드는 활동에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스 분야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마이스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제 꿈을 크게 꿨어요. 네. 크게 꾸고 이 큰 꿈을 이루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고민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서비스 측면의 분야가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죠. 가진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장 뭐 제한적이었고 제조업에 뛰어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서비스 측면에서의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처음은 제가 교육 서비스, 영상 서비스, 각종 홍보 서비스 등등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쭉 하다가 네. 피보팅을 거쳐서 마이스 산업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계기가 이제 코로나쯤에 네. 우리가 교육 서비스로 하던 그 행사가 이제 그냥 교육이었는데 좀 하나의 행사처럼 좀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행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준비부터 섭외부터 전반적인 행사를 끝내기까지 사실 많은 걸 고려해야 됐고 그게 종합 예술이라고 좀 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큰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산업의 이해도를 키우고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비즈니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스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전시나 뭐 박람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마이스 산업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계기를 삼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좀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2019년도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이라는 게 어떤 재능 기부는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어떤 매출이 나와야지 회사가 운영이 될 텐데요. 5년간 무려 6,000%가 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뭐 매출 기준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은 사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5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딱 깨달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유연해야겠다. 그 유연함 없이는 절대 나는 이 생존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상황과 사업의 현장에서 엄청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경영 측면에서도 많이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들면 있을까요? 그 시기에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도 부재하고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사실 나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있고 네.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사실 인지하는 거 중요했고요. 자기 객관화가 맞아요. 되군요. 객관화가 필요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 어려움만 있으면 안 되지. 희망적인 내용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 열정은 확실하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만큼의 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투입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시대에 있다. 왜? 정보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좀 대처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3배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성장할 때마다 조직의 구조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떻게 좀 바꾸고. 바뀌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도 시장의 범위가 큰 이제 마이스라고 하는 분야로 좁혀왔고요. 그 좁히는 과정에서도 조직의 그런 부서의 체계나 그리고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매년 전략에 맞게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 과정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해왔기 때문에 매년 변화에 적응하고 또 코로나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현재 유수의 국내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부터 관공서까지 200여 곳의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수많은 고객사를 둘 수 있었던 마인드그라운드만의 강점을 저희가 또 짚어볼까 하는데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유연함을 얘기해 주셨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를 어떤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초기부터 행사 서비스, 이 마이스 산업을 딱 내 비즈니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부터는 꿈을 가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화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이스 품질 이 기준이 엄청 중요합니다. 행사는 이 서비스의 디테일 그리고 고객 만족을 해야지만 사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품질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또 눈에 보이지 맞아요. 않고 만족도라는 게 다 천차만별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준들을 정의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려웠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구성원들에게 말했던 게 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좀 말을 하는데 장사는 사실 개인의 성향과 스타일을 가지고 고객을 대해도 됩니다. 어차피 개인 장사고 개인의 성향을 가진 그런 특성이 묻어나도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사실 개인의 성향이 묻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성향이 묻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마인드그라운드는 어떤 회사인가 친절해야 되고 또 이제 공공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나 프로세스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철저하게 그 시기에 맞게 그런 누가 하더라도 어떤 팀이 들어가더라도 그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어려웠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걸 계속해서 고집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우리 고객사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만족하시고 마인드그라운드랑 일하면 이런 게 참 좋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